자, 다음 중 기종이 다른 스마트폰 하나는 무엇일까요? 5, 4, 3, 2, 1. 하나, 둘, 셋. 땡!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퀴즈와 함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익숙한 갤럭시 S 시리즈나 G 라인업을 떠올리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은 중급기 라인업 갤럭시 A 시리즈였습니다. 재작년 수치이긴 하지만 총 판매량의 절반 이상가량이 이 갤럭시 A 시리즈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 휴대폰은 전 세계에서 아주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라인업이죠. 참고로 이 A 시리즈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A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는 기기의 사양, 두 번째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의 세대인데 올해는 땡 4세대가 등장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소개할 스마트폰은 이 중에서도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갤럭시 A34 5G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격도 꽤 낮은 제품인데요. 무려 49만 9,900원입니다. 루머상에서는 A 라인업도 가격이 인상될 거란 말이 있었는데 와, 이 정도면 가격은 나쁘지 않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번엔 전작의 아쉬운 부분도 꽤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감히 예측해보자면 올해의 가성비 갤럭시 자리는 아마도 이 친구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디자인에서 일단 다른 거 다 제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갤럭시 S23 플러스나 디자인이 거의 같아요. 제가 지금 양손에 한 기종씩 쥐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S23 플러스인지 구분되시나요? 이게 얼핏 보면 구분이 거의 안 되는데 여기 카메라 렌즈 옆에 있는 LED 플래시 라이트의 위치를 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S23 플러스의 LED 플래시가 조금 더 위에 위치해 있죠. 또 측면의 경우 반딱반딱한 금속 재질의 S23과 달리 A34는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도 나름 마감이 잘 되어서 메탈릭한 느낌을 주죠. 이건 잘했어요. 후면의 경우 갤럭시 S23은 유리 재질인 반면 A34는 유리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즉 글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라스틱 재질의 경우 마감을 좀 잘못하면 이게 싼티가 나게 마련인데 보이세요? 이게 오묘하게 빛에 따라 색감이 변하는 게 되게 잘 보였습니다. 이쯤에서 A34의 모든 색상을 볼까요? 순서대로 어썸 실버, 어썸 라인, 어썸 바이올렛, 어썸 그라파이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어썸 실버 다음이 그라파이트 순으로 색상을 잘 뽑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기 상하 좌우 살펴보면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측에는 볼륨키 전원키 달려있고요. 하단은 USB-C 타입 포트, 스피커, 마이크, 상단에는 심트레 마이크 달려있으며 무게는 199g으로 S23 플러스보다 4g 무겁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여전히 노치 형태인 건 약간 아쉽기는 한데요.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갤럭시 A33 대비 0.2인치가량 커진 6.6인치 디스플레이,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최대 주사율이 90Hz에서 120Hz로 높아졌습니다. 이건 진짜 잘했어. 설정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60Hz와 120Hz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주로 인터넷 서핑 시 꽤나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작에선 지원하지 않던 AOD 기능도 지원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실 전작에서 이걸 막은 게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튼 이제는 화면을 껐을 때도 날짜, 시간, 배터리 전량, 알림 등이 계속 표시되기 때문에 야, 이제서야 좀 2020년대의 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에 두뇌를 할 수 있는 칩셋 성능은 어떨까요? A34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1080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CPU 성능을 점수할 수 있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긱벤치 6를 이용해 성능 확인해보면 싱글 코어가 1000점대, 멀티 코어가 2500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싱글 코어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급 명작이라고 인정받던 A52S와 비등하거나 약간 나은 수준이고요. 멀티 코어의 경우 약간 밀리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죠. GPU 그래픽 성능의 경우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기준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충격적인 건 같은 테스트를 20번 반복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에서
안정성이 무려 99%가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칩에 상당히 많은 부하를 가기 때문에 같은 테스트를 진행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이건 칩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 또한 램은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6GB 램에 램 플러스를 지원하고요. 스토리지는 128GB지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달려서 필요 시 추가 메모리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장점이겠군요. 배터리의 경우 전작과 동일하게 5000mAh의 충전 속도도 25W가 나와요. 글로벌 모델 출시 당시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 휴대폰이 최대 2일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최대 밝기로 넷플릭스 더 글로리 시즌 1을 연속 재생해보니 다 돌리고서도 무려 60%가 훌쩍 넘게 배터리가 남아있더라고요. 보통 아무리 배터리 용량이 많아도 칩이 낼 수 있는 평균 성능보다 더 무거운 작업을 시키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A34는 배터리 용량도 높은 데다 영상 스트리밍을 돌리는 정도로는 칩이 높은 부하를 받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뢰도 논란을 겪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명 벤치마크 사이트를 할 수 있는 DxO 마크 배터리 테스트 결과 기준 전작의 배터리 지속 시간과 비교해보면 거의 17시간 가까이 오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한 용량인데 지속 시간이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아마도 전작보다 칩셋이 조금 더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보겠습니다. 일단 전작과 달리 신도 카메라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외에도 카메라 하드웨어 사양은 후면 카메라부터 보자면 OIS를 지원하는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5메가픽셀 접사 카메라가 달려있고 메인 카메라 센서가 소니 IMX582라는 것조차 전작과 같아요. 따라서 메인 카메라 성능 역시 주간일 경우 꽤 괜찮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야 뭐 이젠 워낙 다 잘 나옵니다만 아쉬운 게 피사체를 찍을 때는 약간 공을 들여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밖에서 꽃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봄바람 때문에 잎이 조금씩은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A34의 경우 AF가 살짝 애매한지 초점이 나가는 결과물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접사의 경우 초점 거리가 고정이라 찍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조도 환경에서의 결과물은 메인 카메라의 경우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초광각의 경우 노이즈가 좀 많이 끼는 편입니다. 13메가픽셀에 달하는 전면 카메라의 경우 예상외로 가격 생각하면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동영상의 경우 주간의 경우 품질 역시 나쁘지 않고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지만 옵션에서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FHD 30프레임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전반적으로 동영상의 경우 49만원짜리 제품인데 아주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보통 삼성은 저가형 제품일 경우 가격에 따라 뭐 하나씩 빼놓는 일들이 덜어 있었는데 A33에 이어서 이번 A34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센서가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고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IP67 수준의 방수 방진도 가능합니다. 얘는 요즘 왜 이러지? 자, 이 정도면 무선 충전 기능이 여전히 빠진 거? 이젠 적응할 때가 됐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3.5파 이어폰 잭이 빠진 거? 그거 말고 딱히 부족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사운드는 스테레오 사운드이긴 한데 들린다, 달려있다 이 정도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현 시대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펙을 모두 제공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다 보면 라인업에 따른 차이가 아닌 가격에 따른 차별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적어도 이 제품은 2023년의 스마트폰이 갖춰야 할 대부분의 기능을 꽤 저렴한 가격에 구현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면 A34 위로 여러모로 애매한 A54를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시나요 여러분? 사실 삼성전자 A 시리즈는 판매고에 비해서는 국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온 라인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A34를 보면 게임과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시리즈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 관련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최신의 기술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건 소비자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100만원 아니 15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나쁘지 않네요.
효도폰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S라인 어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효도가 아니라 효도를 하려면 자기가 였어야지.